여러분 혹시 맥주 따른 것처럼 소변에 거품이 가득한 적이 있나요? 단순히 힘차게 나와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나요?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고무줄 자국이 뚜렷하게 생겨서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유독 얼굴, 특히 눈두덩이가 퉁퉁 붓고 오후만 되면 다리가 코끼리처럼 붓지는 않으신가요?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렵고 잠을 자도 몸이 피곤하고 입에서 쇠막 같은 냄새가 나지는 않나요?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필사적으로 비상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몸속 정수기, 바로 신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이런 분들의 80%는 안타깝게도 이미 만성신장병 중기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하나요? 아직은 괜찮으니 좀 더 지켜봅시다. 짜게 드시지 마세요. 이런 애매한 말만 들으셨을 겁니다. 의사들은 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까요? 한번 망가진 신장은 현대의학으로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으로는 혈압을 조절하며 현상 유지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병원은 평생 투석을 피할 수 있는 진짜 비밀, 바로 망가진 신장의 기능을 지켜주는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시고 나는 아니겠지,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에 투석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게 됩니다. 일주일에 3번, 매번 4시간씩 굵은 주사 바늘을 팔에 꽂고 기계에 의지해 피를 걸러내는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행은커녕 동네 마실 한번 마음 편히 나갈 수 없습니다. 물 한 잔, 과일 한 조각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평생을 병원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결국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만다는 절망감,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조용한 암살자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평생 투석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이 무서운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신장을 되살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의로 매일 생사의 갈림길에 선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조금만 일찍 신경 썼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특히 신장병이 그렇습니다. 한번 시작된 투석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아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곤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의사로서의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고 아픕니다.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유독 잊히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굳은 일 마다 않고 일해오신 우리네 평범한 아버지셨던 73살의 어르신이셨죠. 그분도 늘 소변에 거품이 있고 다리가 붓는다고 하셨지만 그저 나이 들어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거실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오셨을 때 이미 의식은 희미했고 온몸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혈액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20%도 남지 않은 상태였죠. 신장이 독소를 전혀 걸러내지 못해 온몸이 요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저는 침통한 표정으로 어르신의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아버님의 신장은 이미 기능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당장 혈액 투석을 시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의 아내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셨고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나요? 평생 기계에 의지해서 사셔야 한다니요. 제발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교과서적인 치료법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이분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붙잡게 해드려야겠다고. 저는 가족들을 조용히 불러서 병원에서는 잘 권하지 않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바로 약과 시술에만 의존하는 대신 우리 몸의 놀라운 회복력을 믿고 음식으로 신장을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솔직히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투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기적을 향한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식단을 철저하게 지키고 매주 병원에 와서 피 검사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아주 조금씩이지만 수치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붓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고 잃었던 입맛도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망가진 신장 기능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었지만 남아있는 기능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어 더 이상 투석이 필요 없을 만큼 수치가 안정된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과 가족들 앞에서 웃으며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투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아버님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고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쓰러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 어르신의 인생을 바꾼 기적의 식단,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신장을 살리는 그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르신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신장을 평생 투석의 공포로부터 지켜줄 기적의 음식 세 가지를 순위별로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이렇게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은 신장 건강 박사가 되실 겁니다. 먼저 신장을 지키는 3위 음식입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장을 위한 천연소염제이자 보호막입니다. 앞서 신장은 우리 몸의 모든 피를 걸러내는 필터라고 말씀드렸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미세한 염증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 염증이 쌓이고 쌓이면 신장의 필터가 딱딱하게 굳고 망가지는 사구체 경화증이 생깁니다. 올리브 오일 속에 풍부한 올레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바로 이 신장의 염증이라는 불을 꺼주는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효과를 100% 볼 수 있는 세 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절대로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고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하는 것은 약을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성분은 다 파괴되고 해로운 물질만 남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리거나 다 익힌 나물에 마지막으로 살짝 둘러서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둘째, 올리브 오일을 사실 땐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인 것을 고르세요. 이것은 올리브를 처음 압착해서 얻은 가장 순수하고 영양이 풍부한 최상급 오일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셋째, 투명한 플라스틱 병이 아닌 짙은 색의 유리병에 담긴 것을 고르세요. 올리브 오일은 빛과 공기에 닿으면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어두운 병이 그 영양을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장을 아껴 쓰는 음식 2위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신장의 든든한 보디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혈액을 걸러낼 때 활성산소라는 몸속 노폐물, 즉 세포의 녹을 만들어냅니다. 이 녹이 신장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죠.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아주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신장이 지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설포라판 성분을 제대로 드시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리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걸 몰라서 브로콜리의 영양을 절반도 못 드시고 계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설포라판은 브로콜리를 잘게 썰거나 씹을 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먼저 브로콜리를 잘게 썬 다음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꼭 오븐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 설포라판이 최대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 물에 넣고 팔팔 끓이지 마세요. 영양소가 다 빠져나갑니다. 찜기에 넣고 뚜껑을 연 상태로 2분에서 3분만 살짝 쪄주세요. 3분을 넘기면 설포라판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잘게 썰어 10분 대기, 3분찜. 이것이 브로콜리를 가장 완벽하게 먹는 공식입니다. 다만 이미 신장병이 중기 이상으로 진행된 분들은 칼륨 성분 때문에 양을 조절해야 하니 꼭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을 살리는 대망의 1위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신장 걱정의 90%는 덜 수 있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신장을 위한 천연 약초라고 보셔야 합니다. 왜 마늘이 1위일까요?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주범 두 가지가 바로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높은 혈압이 신장의 미세 혈관을 계속 때려서 망가뜨리고 높은 혈당이 피를 끈적이게 만들어 필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마늘 속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췌장을 도와 혈당을 안정시키는 놀라운 효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장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두 명의 적을 한 번에 막아내는 최고의 수비수인 셈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처럼 마늘 많이 먹는 민족도 없는데 왜 신장병 환자는 늘어날까요? 바로 뜨거운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끓여 먹기 때문입니다. 알리신은 열에 아주 약해서 펄펄 끓이는 순간 그 효능이 전부 사라져 버립니다. 향만 남고 약효는 없는 셈이죠. 그래서 마늘은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그 효과를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속이 쓰릴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마늘을 다진 뒤 브로콜리처럼 10분 정도 두어서 알리신을 활성화시킨 후 올리브 오일이나 식초를 섞은 소스에 넣어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위장 부담도 줄이고 신장에 좋은 음식들을 한 번에 드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3위 올리브 오일로 염증을 끄고 2위 브로콜리로 세포를 보호하고 1위 마늘로 혈압과 혈당을 잡아 신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석을 막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 무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강력한 무기, 세 가지 기적의 음식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제대로 된 전략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 무기를 100%, 200% 활용하여 신장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황금 생활 수칙을 알려드릴 겁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과 함께 이 수칙들을 반드시 지키셔야만 평생 투석 없는 건강한 삶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수칙은 소금과 전쟁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좁은 혈관에 더 많은 피가 흐르니 혈압이 올라갑니다. 높은 혈압은 마치 강력한 수압의 물줄기로 신장의 연약한 필터를 계속해서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충격이 10년, 20년 계속되면 필터는 흉터투성이가 되고 결국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여러분이 직접 뿌리는 소금이 아닙니다. 바로 음식 속에 숨어 있는 숨은 소금입니다. 특히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 찌개, 김치, 젓갈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국물 한 그릇을 다 마시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지금부터 국물은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 찌개는 끓일 때부터 소금이나 간장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대신 오늘 배운 마늘이나 양파, 후추 같은 천연 향신료로 맛을 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수칙은 아프다고 진통제를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실 때 약국에서 쉽게 사서 드시는 소염 진통제, 이 약들이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성분의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서 신장을 말라 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급성 신부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아플 땐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신장에 부담이 덜한 약을 처방받아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수칙은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근육을 위해 단백질을 꼭 챙겨 드시라고 했는데 신장 편에서는 또 조절하라고 하니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시죠? 제가 오늘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소화 과정에서 요소라는 노폐물을 만듭니다.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이 바로 신장의 역할입니다. 건강한 신장에게는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미 지치고 병든 신장에게 과도한 단백질은 끊임없는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신장이 과로로 쓰러지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아직 신장병이 없는 건강한 분이라면 근감소를 막기 위해 체중 1kg 당일 그램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소견을 들으신 초기 단계 환자분들은 체중 킬로그램 당 0.8g으로 살짝 줄이셔야 합니다. 이미 중기 이상으로 진행된 분들은 0.6g까지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 달걀 흰자, 두부처럼 신장에 부담이 덜한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수칙은 담배는 지금 당장 끊고 술은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담배는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말기, 신부전 발생 위험이 두세 배나 높습니다. 술 역시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어 신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백세 건강을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멀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황금 수칙은 똑똑하게 물을 마셔라는 것입니다. 신장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되어 노폐물이 신장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미지근한 맹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오전에 한 잔, 식후에 한 잔, 오후에 두 잔, 이렇게 하루에 걸쳐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수칙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신장 건강을 위한 거의 모든 것을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지금 내 신장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내 몸의 현주소를 알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 3명 중 1명이 신장병 환자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런데도 대부분은 검사를 받지 않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보건소나 내과에 전화하세요.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간단한 피검사와 소변검사로 내 신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내 몸의 필터를 살리는 강력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평생 투석이라는 끔찍한 미래를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기적의 음식과 다섯 가지 황금 수칙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신장의 염증이라는 불을 꺼주는 소방수 올리브 오일, 세포의 녹을 제거하는 든든한 경호원 브로콜리, 그리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인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잡는 최고의 수비수 마늘. 이 세 가지 음식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국물과 멀어지고 진통제를 경계하고 단백질을 조절하고 담배와 술을 끊고 물을 똑똑하게 마시는 다섯 가지 생활 수칙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무력하게 신장이 망가지기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건강의 운전대를 스스로 잡고 질병이라는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도와 나침반을 모두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남은 인생의 품격과 자유를 지키는 일이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숭고한 약속입니다. 10년, 20년 뒤에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두 다리로 힘차게 걸으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행복은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지식을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형제, 자매, 소중한 친구분들이 이유도 모른 채 몸이 붓고 피곤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공유 버튼을 눌러서 당신 건강이 걱정돼서 보낸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보낸 이 영상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한 가정을 투석이라는 비극에서 구해내는 위대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깊이 공감하고 이제는 정말 내 건강을 되찾아 활기찬 삶을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셨다면 그 마음을 좋아요 버튼을 눌러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많은 분들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건강의 비밀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결심은 소리내어 외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모든 분들 앞에서
굳은 약속을 해주십시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신장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선언이 아직 망설이고 있는 다른 수많은 분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든든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으로 가득 채워드릴 귀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이 넘치는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100세 인생을 건강하게 백세 건강센터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